MIT 교수도 풀지 못한 바둑 위상 수학 문제를 한국 소녀가 단숨에 해결했다. 옥스포드 수학계가 발칵 뒤집힌 이유는 무슨 사연인지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시청 전 좋아요와 구독은 사연 소개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옥스포드 대학교 수학과 교수 엠마 스톤입니다. 한국과의 인연은 서울에서 열린 국제 수학 심포지엄에 참석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학회 일정 중 여유 시간이 생겨 삼천공원을 산책하던 중 저는 잊지 못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나이 지긋한 할아버지들 사이에서 한 소녀가 세 개의 바둑판을 번갈아가며 대국을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가까이 다가가 지켜보니 그 소녀는 동시에 세 명의 노련한 바둑 고수들과 대국하면서도 여유롭게 승리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집중력과 통찰력이었습니다. 제가 바둑에 대해 잘 모르는 외국인임에도 그녀의 착수마다 할아버지들 사이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오는 것을 보고 특별한 재능임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강미래, 이번엔 진짜 대단하구나. 자네 바둑 실력이 또 한층 성장했어. 백발의 할아버지 한 분이 칭찬하시며 제게 그녀를 소개했습니다. 우리 동네 영재예요. 16살인데 바둑만 10년 했어요. 지금은 국내 아마추어 최강자 중 한 명이죠. 미래 양은 겸손하게 인사했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특유의 자신감과 날카로운 지성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녀가 바둑판을 바라보는 방식에 주목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각각의 돌과 국지적 싸움에 집중할 때 미래 양은 마치 전체 판을 하나의 유기적 시스템으로 보는 듯 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며 깨달은 것은 미래 양이 바둑을 두는 방식이 놀랍게도 제가 연구하던 위상복합체 이론과 유사한 원리를 따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는 돌의 배치를 복잡한 네트워크 구조로 인식하고 그 안에서 패턴을 발견하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학교 수학은 어떠니? 제가 물었습니다. 그저 그래요. 선생님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풀어내는 게 어려워요. 미래 양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추가 대화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미래 양은 학교 수학에서는 평범한 성적을 받지만 바둑을 통해 형성된 직관으로 복잡한 공간 패턴과 논리적 구조를 놀라운 속도로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형화된 수학 교육이 아닌 한국의 전통적인 사고방식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미래 양과의 대화를 계속 곱씹었습니다. 서양의 엄격한 수학적 형식주의와는 전혀 다른 접근 방식,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오히려 더 깊은 직관을 제공하는 바둑의 사고방식에 매료되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제가 지금까지 놓치고 있던 수학적 통찰의 새로운 창인지 궁금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다시 그 공원을 찾았습니다. 제가 연구하던 위상 수학 문제 중 가장 까다로운 것을 가져가 미래 양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공원에는 할아버지들만 계시고 미래 양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학원에 갔어요. 요즘 대학 입시 준비로 바쁘거든요. 한 할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실망했지만 동시에 결심했습니다. 어떻게든 이 소녀와 다시 만나 그녀의 사고방식이 현대 수학에 가져올 수 있는 잠재력을 확인해야겠다고 말입니다. 학회 마지막 날 호텔 로비에서 우연히 만난 한국 동료 교수 김진우 박사에게 미래 양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그는 깊은 관심을 보이며 자신도 몇 번 그녀의 바둑 실력에 대해 들었다고 했습니다. 김 교수의 도움으로 미래 양의 부모님께 연락을 취할 수 있었고 다행히 그분들은 딸과의 면담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서울 외곽의 조용한 아파트를 방문했습니다. 미래 양의 방은 예상과 달리 바둑 관련 서적과 수학책들로 가득했습니다. 벽에는 복잡한 바둑 형세를 분석한 다이어그램이 붙어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것은 수학적 기호와 화살표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바둑 형세를 분석하는 방식이에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해서 혼자만의 방법으로 정리했어요. 미래 양이 자신의 노트를 보여주었는데 그 속에는 제가 연구하던 위상수학적 접근법과 놀랍도록 유사한 개념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만 정식 수학 용어 대신 바둑 용어와 독특한 시각적 표현으로 가득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전혀 다른 길을 통해 같은 산 정상에 도달한 것과 같았습니다. 제가 가져온 위상수학 문제를 보여주자
미래 양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바둑판을 꺼내 문제의 구조를 바둑돌로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은 마치 보이지 않는 패턴을 따라가듯 바둑판 위를 움직였습니다. 이 문제는 정석대로 풀면 복잡하지만 바둑에서는 이런 구조가 자주 나타나요. 상대가 여기에 두면 전체 판의 균형이 깨지니까 이렇게 대응해야 하는 것처럼요. 불과 30분 만에 미래 양은 제가 수개월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의 핵심 구조를 파악했습니다. 그녀의 접근법은 정통 수학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직관적이고 효과적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복잡한 숲에서 지도 없이도 길을 찾아가는 능력과 같았습니다. 미래 양의 어머니가 차와 과일을 가져오셨습니다. 미래는 어릴 때부터 남달랐어요. 5살 때 동네 바둑방에 데려갔더니 할아버지들 바둑 두는 것만 보고도 금방 규칙을 익혔죠. 학교 수학은 시키는 대로만 해야 해서 흥미를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집을 나서기 전 저는 미래 양에게 제안했습니다. 다음 달 옥스포드에서 열리는 수학적 직관과 창의성 워크숍에 특별 초청하고 싶다고요. 미래 양의 눈이 반짝였지만 부모님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아직 어린 학생인데 해외 학회라니요. 게다가 대학 입시도 준비해야 하고.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복잡한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서양 수학의 엄격한 형식주의가 놓치고 있는 무언가가 이 소녀의 직관적 접근법 속에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바둑을 통해 길러진 그녀의 사고방식이 현대 수학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과연 미래 양의 부모님을 설득하여 그녀를 옥스포드로 초청할 수 있을지, 그리고 서구 학계가 정통 교육을 받지 않은 아시아 소녀의 직관적 접근법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말입니다. 영국으로 돌아온 후 제 마음속에는 미래 양에 대한 생각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옥스포드 수학과 연구실에 돌아와 동료들에게 한국에서 만난 특별한 소녀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대부분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제 연구팀의 선임 교수인 제임스 핸더슨은 노골적인 의구심을 표현했습니다. 엠마, 정규 수학 교육도 받지 않은 아이가 위상 수학 문제를 어떻게 풀었다는 건가? 그저 우연의 일치거나 내가 너무 과대평가한 것 아닐까? 그의 의심은 이해할 만했습니다. 서구 학계에서는 엄격한 훈련과 정형화된 교육 과정이 수학적 사고의 기본이라고 여겨왔으니까요. 하지만 미래 양의 접근법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것은 마치 다른 언어로 같은 진리를 표현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워크숍 준비위원회에 미래 양을 특별 초청하자는 제안을 했지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학부생도 아닌 고등학생을 국제 워크숍에 초청한다는 건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위원장은 이렇게 말하며 난색을 표했습니다. 다행히 제 오랜 멘토이자 세계적인 수학자인 다니엘 테일러 교수가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수학의 역사는 정통 교육을 받지 않은 이들의 통찰로 발전해왔다네. 라마누잔을 기억하고 있나? 그가 처음 영국에 왔을 때 많은 수학자들이 그를 의심했지.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 테일러 교수의 지원 덕분에 미래 양은 워크숍의 특별 참관인으로 초청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미래 양의 부모님을 설득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여러 차례 화상 통화를 통해 워크숍의 중요성과 그들의 딸이 가진 잠재력을 설명했습니다. 마침내 부모님은 동의했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대학 입시에 영향이 없어야 하고 미래가 한국으로 돌아와 대학에 진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미래 양은 옥스포드 수학과의 수학적 직관과 창의성 워크숍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첫날 그녀는 역사적인 옥스포드의 건물들에 압도된 듯 했지만 곧 자신만의 호기심과 통찰력으로 환경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워크숍 개회식에서 핸더슨 교수는 의도적으로 까다로운 질문을 미래 양에게 던졌습니다. 바둑에서의 패턴이 위상 수학과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미래 양에게 집중되었을 때 그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준비해온 노트북을 열어 바둑판을 닮은 다이어그램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바둑에서의 테리토리 형성과 위상 수학의 매니폴드 구조 사이의 유사성을 설명했습니다. 그 설명은 정규 수학 용어는 아니었지만 놀랍도록 명확했습니다. 테일러 교수의 눈이 반짝였고
다른 교수들도 흥미롭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핸더슨 교수조차 잠시 침묵했습니다. 밀의 양은 첫 관문을 통과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그녀가 직면할 진짜 도전은 서양 수학의 엄격한 형식주의와 그녀의 직관적 접근법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좁혀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워크숍 둘째 날, 밀의 양은 바둑과 위상수학의 접점이라는 주제로 짧은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서 준비해온 자료들을 보여주며 바둑에서 영역을 차지하는 방식과 위상수학의 매니폴드 이론 사이의 유사성을 설명했습니다. 특히 그녀가 제시한 돌의 연결성과 호모토피 이론의 비교는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발표 후 질의응답 시간, 핸더슨 교수는 다시 한번 공격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흥미로운 유사성이지만 엄밀한 수학적 증명은 어디 있죠? 바둑의 직관이 아니라 수학적 정리로 표현할 수 있나요? 밀의 양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접근법이 아직 형식적 증명 단계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새로운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가져온 노트에서 몇 가지 예시를 보여주었습니다. 기존의 복잡한 단계를 거쳐 증명된 위상수학 정리를 바둑식 접근법으로 직관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테일러 교수가 개입했습니다. 증명은 우리가 진리에 도달하는 하나의 방법일 뿐이요. 역사적으로 많은 수학적 발견들이 먼저 직관에서 시작되었고 이후에 형식적 증명이 따라왔소. 이 소녀의 접근법이 새로운 증명 방법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하지 않겠소? 그날 저녁 대학 식당에서 식사하는 동안 밀의 양은 몇몇 젊은 수학자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들 역시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였지만 밀의 양이 바둑판을 꺼내 복잡한 수학 개념을 시각적으로 설명하자 점차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위상수학을 연구하는 박사과정 학생 소피아는 밀의 양의 접근법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당신의 방식이 제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일 제 연구실에 와서 더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소피아의 연구실에서 밀의 양은 소피아가 몇 달째 고민하던 문제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4차원 공간에서의 매니폴드 연결성에 관한 복잡한 문제였습니다. 밀의 양은 문제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바둑판을 변형하여 여러 층의 바둑판을 상상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녀는 각 층을 서로 다른 색상의 돌로 표현하고 층 간 연결을 특별한 방식으로 표기했습니다. 소피아는 처음에는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밀의 양의 설명을 들으며 점차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접근법은 생각해보지 못했어요. 마치 문제를 새로운 차원에서 바라보는 것 같네요. 그들의 공동 작업은 밤늦게까지 이어졌고 마침내 소피아의 문제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 해결책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증명은 아니었지만 문제의 핵심 구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돌파구였습니다. O projeto Juntos Educar, que premia todas as áreas da educação. O projeto Juntos Educar. 이번에는 핸더슨 교수도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밀의 양은 소피아와 함께 전날의 발견을 설명했고 바둑식 접근법이 어떻게 복잡한 위상수학 문제를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핸더슨 교수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향했고 긴장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는 밀의 양을 바라보며 무언가 말하려는 듯 했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예전의 날카로움 대신 복잡한 감정이 읽혔습니다. 핸더슨 교수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밀의 양의 접근법은 비정통적이지만 흥미롭습니다. 아직 엄밀한 증명은 아니지만 직관적 통찰력은 부정할 수 없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아직 의심이 남아 있었지만 진심 어린 인정의 뉘앙스도 담겨 있었습니다. 이 순간을 계기로 밀의 양에 대한 워크숍 참가자들의 태도가 크게 변화했습니다. 더 많은 수학자들이 그녀와의 대화를 시도했고 그녀의 접근법을 자신들의 연구 문제에 적용해 보고자 했습니다. 특히 기존 방법론으로 막힌 문제들을 가진 연구자들이 밀의 양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밀의 양의 방식을 환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몇몇 보수적인 수학자들은 여전히 그녀의 접근법을 게임에서 영감을 받은 비엄밀한 추측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핸더슨 교수의 오랜 동료인 리처드 클라크 교수는 공개적으로 비난을 표했습니다. 이런 식의 접근은 수학의 엄밀성을 훼손합니다. 우리는 증명 없는 직관을 과학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워크숍 마지막 날 테일러 교수는 미래 양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바로 옥스포드에서 그녀의 바둑식 접근법을 정식 수학 이론으로 발전시키는 특별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정규 학위 과정이 아닌 6개월간의 특별 연구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한국의 바둑에서 발전한 직관적 사고방식을 서양 수학의 엄밀한 체계와 접목시키는 작업입니다. 미래 양 당신이 이 두 세계를 연결할 다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제안은 미래 양에게 큰 기회였지만 동시에 어려운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 대학 입시를 준비해야 한다는 부모님과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민 끝에 미래 양은 부모님과 상의하기로 했습니다. 화상 통화에서 부모님은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미래 양의 간절함과 테일러 교수의 진지한 설명을 듣고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특히 이 연구가 미래의 학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테일러 교수의 보증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연구가 끝나면 옥스포드에서 발행하는 특별 추천서를 통해 한국의 어떤 대학이든 미래 양의 특별한 재능을 인정할 것입니다. 미래 양의 연구 프로젝트는 바둑식 위상 분석법이라는 제목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소피아와 함께 연구실을 쓰게 되었고 테일러 교수의 지도 아래 자신의 직관적 방법론을 수학적 언어로 체계화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첫 한 달은 쉽지 않았습니다. 미래 양은 정규 수학 교육의 부재로 인한 간극을 메우기 위해 밤늦게까지 공부해야 했고 서양 수학의 엄격한 용어와 표기법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타고난 직관력과 바둑을 통해 길러진 패턴 인식 능력은 놀라웠고 점차 자신만의 방법론을 형식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핸더슨 교수도 가끔 연구실을 찾아와 미래 양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비판적인 질문을 던졌지만 그 안에는 진심 어린 호기심과 지도의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미래 양은 핸더슨 교수의 질문을 통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더욱 명확히 하고 논리적 허점을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래 양은 문득 한국의 공원에 있는 바둑 할아버지들이 그리워졌습니다. 그들의 지혜와 인생 경험이 담긴 충고가 지금 자신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화상통화로 할아버지들과 연결했고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털어놓았습니다. 공원의 바둑 할아버지들은 화상통화 너머로 미래를 보자 무척 반가워했습니다. 특히 박동훈 할아버지는 미래의 고민을 듣고 의미심장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바둑은 전체를 보는 눈이 중요하다. 부분에 집착하면 대국을 망치지. 서양 수학이 부분에 집중한다면 내 바둑 지식은 전체의 조화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야. 이진우 할아버지는 더 실질적인 조언을 더했습니다. 두 가지 언어를 모두 배워야 한다. 바둑의 언어와 서양 수학의 언어를. 통역사가 되어 두 세계를 이어주는 거지. 할아버지들의 지혜는 미래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단순히 바둑 기술을 수학으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두 사고체계 사이의 통역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미래는 접근법을 바꾸었습니다. 그녀는 바둑의 개념을 서양 수학으로 번역하는 대신 두 사고체계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바둑에서 살리다와 죽이다라는 개념이 위상 수학에서는 연결성 보존과 분리라는 개념과 어떻게 대응되는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소피아는 미래의 새로운 접근법에 감탄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번역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메타 언어를 만드는 것 같아요. 두 세계를 동시에 볼 수 있는 렌즈 같은 거죠. 미래의 연구는 빠르게 진전되었고 3개월 차에 그녀는 바둑식 위상 분석법의 기초라는 논문 초안을 완성했습니다. 이 논문은 테일러 교수와 핸더슨 교수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테일러 교수는 즉시 긍정적인 피드백을 보냈지만 핸더슨 교수의 답변은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핸더슨 교수가 직접 연구실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고 손에는 미래의 논문이 들려 있었습니다. 미래 양, 당신의 논문을 검토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처음에는 당신의 접근법이 수학적으로 유의미한지 의심했습니다.
미래는 긴장했지만 핸더슨 교수는 뜻밖의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방법론이 제가 20년간 풀지 못했던 한 문제의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제 연구실에 와서 그 문제에 당신의 접근법을 적용해 보겠습니까? 이는 핸더슨 교수로부터의 큰 인정이었습니다. 미래는 기쁘게 동의했고 그날 오후 핸더슨 교수의 연구실에서 그의 오래된 연구 문제를 검토했습니다. 그것은 4차원 공간에서의 호모토피 군에 관한 복잡한 문제였습니다. 미래는 문제를 바둑의 관점에서 재해석했습니다. 그녀는 여러 층의 바둑판을 상상하면서 각 층의 돌들이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을 계산했습니다. 그녀의 방식은 정통 수학과는 달랐지만 문제의 본질을 새롭게 조명했습니다. 이 부분을 보세요. 기존 접근법은 각 차원을 개별적으로 분석했지만 바둑처럼 모든 돌의 상호작용을 동시에 고려하면 패턴이 보입니다. 핸더슨 교수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미래의 설명을 따라가면서 점차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밤늦게까지 논의를 이어갔고 마침내 문제의 핵심 구조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얻었습니다. 다음 날 핸더슨 교수는 테일러 교수와 수학과의 다른 교수들을 초대하여 미래의 접근법을 공유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오랜 문제가 어떻게 바둑식 사고를 통해 새로운 관점에서 재해석될 수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미래 양의 방법론은 우리가 전통적인 수학적 사고의 틀에 갇혀 보지 못했던 연결성을 드러내줍니다. 이 발표는 수학과 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심지어 클라크 교수와 같은 회의론자들조차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미래의 바둑식 위상 분석법은 단순한 호기심 거리에서 진지한 연구 대상으로 격상되었습니다. 한편 미래는 한국의 바둑 할아버지들에게 자신의 성과를 알렸습니다. 할아버지들은 자랑스러워하면서도 겸손하게 조언을 이어갔습니다. 대국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마지막 한 수까지 집중하거라. 미래의 연구는 이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녀는 핸더슨 교수와 함께 정식 논문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자신의 방법론을 더 다양한 수학 문제에 적용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한국의 바둑과 서양, 수학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게 된 것에 깊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연구가 본격화되면서 미래는 핸더슨 교수와 함께 바둑식 위상수학,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제목의 완전한 논문을 준비했습니다. 두 사람은 밤낮으로 연구에 몰두했고 미래의 직관적 접근법과 핸더슨 교수의 엄밀한 수학적 지식이 놀라운 시너지를 만들어냈습니다. 논문은 바둑의 영역 개념과 위상수학의 매니폴드 이론 사이의 근본적 연관성을 증명하며 여러 난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옥스포드 수학과는 이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 위한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져 영국 전역의 수학자들이 참석했고 심지어 프랑스와 독일에서도 저명한 수학자들이 찾아왔습니다. 미래의 연구 성과는 학계에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세미나에서 핸더슨 교수는 미래를 놀라운 동료 연구자로 소개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이제는 인정합니다. 미래 양의 바둑에서 비롯된 직관적 접근법은 우리 수학의 경계를 확장시켰습니다. 때로는 완전히 다른 문화와 전통에서 새로운 통찰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발표 중 프랑스의 저명한 수학자 아드리앙 르누아르 교수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접근법이 다른 수학 분야, 예를 들어 대수학이나 해석학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요? 미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바둑에서의 세력과 영향력의 개념이 어떻게 대수학의 군 이론과 연결될 수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바둑판의 한 부분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방식이 연속 함수의 특성과 유사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런 통찰은 르누아르 교수를 포함한 많은 수학자들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었습니다. 세미나 이후 테일러 교수는 미래에게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옥스포드에서 정식으로 수학을 공부하면서 연구를 계속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재능은 특별합니다. 옥스포드는 전통적인 입학 요건 대신 특별한 경우에 예외적 재능을 인정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이 제안은 미래에게 큰 갈등을 안겼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 정상적인 교육 과정을 밟으라는 부모님과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민 끝에 미래는 다시 한번 할아버지들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이번에는 김영태 할아버지가 지혜로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바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길을 찾는 것이다. 정석을 따르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자신만의 수를 두어야 진정한 고수가 된다. 내 인생의 바둑판에서 무슨 수를 둘지는 내가 결정해야 한다. 미래는 깊이 생각한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한국으로 돌아가되 서울대학교와 옥스포드 사이의 특별 교환 프로그램을 통해 두 나라를 오가며 공부하고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양쪽 세계의 장점을 모두 살리는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이 결정에 테일러 교수와 핸더슨 교수도 지지를 표했습니다. 그들은 서울대학교 수학과와 협력하여 동서양 수학 융합 연구 프로그램이라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미래는 이 프로그램의 핵심 학생 연구원이 되었고 한국과 영국을 오가며 두 수학 전통의 가교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귀국 전날 미래는 핸더슨 교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교수는 진심 어린 말로 답했습니다. 내가 감사해야 할 사람은 당신입니다. 당신은 내가 수학을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었소. 우리가 수십 년간 찾지 못했던 통찰력을 한국의 바둑에서 발견하다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한국으로 돌아온 미래는 첫 일정으로 공원의 바둑 할아버지들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변함없이 바둑판 앞에 앉아 있었고 미래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우리 미래가 이제는 세계적인 수학자가 되었구나. 박동훈 할아버지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미래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들이 가르쳐 주신 바둑의 지혜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그날 오후 미래는 할아버지들과 함께 바둑을 두며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바둑판 위에서 돌이 놓이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동양의 오래된 지혜와 서양의 현대 과학이 조화롭게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미래의 연구 프로그램 마지막 달이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바둑식 위상 분석법은 옥스포드 수학과 내에서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핸더슨 교수와 함께 진행한 연구는 예상보다 더 큰 성과를 거두었고 그들은 이제 정식 논문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연구 마무리를 위한 최종 세미나가 개최되었습니다. 수학과 강당에는 옥스포드뿐만 아니라 케임브리지와 임페리얼 칼리지에서도 수학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미래는 차분하게 바둑의 영역 개념과 위상 수학의 매니폴드 이론을 연결한 자신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발표 후 질의응답 시간에 프랑스에서 온 르누아르 교수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접근법이 다른 수학 분야에도 적용 가능한지요? 미래는 즉석에서 바둑에서의 세력과 영향력 개념이 어떻게 대수학의 군 이론과 연결될 수 있는지 명쾌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답변에 르누아르 교수조차 감탄의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핸더슨 교수는 세미나 마무리 발언에서 미래에 대한 깊은 존중을 표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이제는 인정합니다. 미래 양의 바둑에서 비롯된 직관적 접근법은 우리 수학의 지평을 넓혔습니다. 연구 프로그램 종료를 앞두고 테일러 교수와 저는 미래의 앞으로에 대해 상담했습니다. 우리는 그녀가 한국으로 돌아가 정규 교육을 마칠 수 있도록 서울대학교 수학과와 연계 프로그램을 제안했습니다. 미래는 한국에서 학부 과정을 마친 후 옥스포드로 돌아와 대학원 과정을 밟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미래의 마지막 날 소피아와 다른 연구원들이 작은 송별회를 마련했습니다. 그들은 미래에게 특별 제작한 영국식 디자인의 바둑판을 선물했고 미래는 감동에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핸더슨 교수도 참석해 그녀에게 진심 어린 격려를 건넸습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수학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었소. 앞으로도 계속 연락하며 연구를 이어나갔으면 합니다. 영국에서의 6개월이 끝나고 저는 미래가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배웅했습니다. 그녀는 떠나기 전 서울의 바둑 할아버지들에게 자신의 연구 성과를 보여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초청으로 한 달 후 서울을 방문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저는 미래와 함께 삼천공원을 찾았습니다. 바둑 할아버지들은 변함없이 그곳에 있었고 미래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제가 옥스포드 교수라고 소개받자 할아버지들은 정중하게 인사하셨습니다.
박동훈 할아버지는 저에게 차 한 잔을 건네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미래가 영국에서 어땠습니까? 저는 미래의 놀라운 성과와 그녀가 옥스포드 수학계에 가져온 신선한 관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할아버지들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들으셨고 김영태 할아버지는 깊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바둑은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우주의 이치를 담고 있어요. 서양 학문과 만나 새로운 깨달음을 줄 수 있다니 기쁘군요. 미래는 할아버지들에게 옥스포드에서의 연구 자료를 보여드렸습니다. 바둑 형세를 위상 수학적 다이어그램으로 변환한 그림들, 영역 형성의 원리를 수학적 언어로 설명한 글들을 진지하게 설명했습니다. 할아버지들은 비록 수학적 용어는 낯설어도 바둑의 원리가 어떻게 표현되었는지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는 듯 했습니다. 그날 오후 미래는 저에게 할아버지들과의 바둑 대국을 주선해 주었습니다. 물론 저는 바둑 초보자에 불과했지만 이 경험을 통해 바둑의 깊이와 복잡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박동훈 할아버지는 인내심 있게 저에게 기본 원리를 가르쳐 주셨고 미래는 그것이 수학적 원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부연 설명했습니다. 서울대학교를 방문하는 동안 저는 수학과 장현우 교수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미래의 연구에 대해 설명하자 장 교수는 큰 관심을 보이며 서울대학교에서도 미래가 특별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저는 이번 여정이 단순한 학술 교류를 넘어 문화와 지식의 진정한 교류였다고 느꼈습니다. 미래를 통해 저는 바둑이라는 오래된 지혜의 보고를 발견했고 그것이 현대 수학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옥스포드로 돌아가 핸더슨 교수와 테일러 교수에게 이 경험을 나누며 우리는 한국과의 지속적인 연구 협력을 계획했습니다. 미래는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정규 교육을 받으면서도 바둑과 위상수학의 연계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정기적으로 저희와 화상회의를 통해 연구 진행 상황을 나누고 있으며 그녀의 독창적인 통찰력은 여전히 우리 연구팀에 큰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동양의 지혜와 서양의 과학이 만나 만들어낸 이 특별한 협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